만날 이야기는 부산에 사시는 30대 여성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과연 어떤 사연일지 이야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제 사연은 100% 실화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게 된 점 양해 바랍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있었던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어릴 적 대학가 근처에서 살았고 정확히는 동의대학교 근처였는데 대학교 주변이라서 그런지 빌라나 반지하 같은 월세방이 많았었죠. 저희 집은 가장 형편이 좋지 않은 편이었고 좁은 월세방에 5인 가족이 살면서 정말 힘들게 지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학력이 좋지 않았던 때문인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저임금 노동자, 워킹푸어 인생을 벗어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새 옷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옷을 물려 입는 건 기본이고 끼니 때우는 것도 힘들어 항상 주민센터에서 지원받은 쌀로 죽을 해먹는 날이 많았어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중학교 시절 사건 하나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와 정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생이 될 때까지 붙어 지내다 보니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였죠. 그런데 그 친구도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알바를 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고 그 당시 할 수 있는 일은 전단지 알바밖에 없었죠. 친구는 어린 나이에 전단지 알바를 하다가 성 관련 나쁜 일을 당하게 됐고 그 사건 때문에 엄청난 우울증과 실어증에 빠져 대인 기피증까지 오고 말았습니다. 가족과 다름없었던 친구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우울증에 빠지게 됐고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서로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게 됐죠. 그렇게 2년이나 시간이 흘러갈 때쯤 갑자기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나? 근데 내랑 같이 알바할래? 2년 동안 서로 연락이 없다가 갑작스럽게 전화가 와서 알바를 하자니까 솔직히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과 먼저 연락을 해준 친구가 고맙기도 해서 친구 말을 듣고 알바를 하게 됐죠. 저는 친구를 따라 외과 의원이라고 적힌 건물로 들어갔고 실내는 평범한 병원의 모습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뜻밖에도 정말 좋은 알바였는데 병원에서 손님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적고 서류 정리를 하는 비교적 쉬운 알바였죠. 그 당시 최저임금이 4,000원 정도였는데 서류 정리만 하는데도 시급을 10,000원 가까이 주니 굉장히 좋은 알바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점이라고는 하루 3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었지만 학생 신분에 정말 큰 돈이었죠. 저는 친구에게 괜한 오해를 한 것 같아 미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좋은 알바까지 소개해주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희들은 일주일에 2번, 주말에만 알바를 했고 그 돈으로 분식집도 가고 쇼핑몰에 들려 구경도 하면서 예전처럼 친구와 가깝게 지냈죠. 그리고 친구가 한창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 것 같아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죠. 주말 알바를 끝내고 평일이 되어 학교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수업 중이라 전화를 받지 못했고 쉬는 시간에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돈을 줄 테니까 헌혈을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헌혈은 돈을 안 받고도 하는 거니까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날 병원을 가서 헌혈을 했고 50,000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어요. 저는 병원을 빠져나와 그 돈으로 친구의 선물을 살 계획이었습니다. 근처 액세서리 샵에 들려 부모님 선물과 친구에게 줄 선물까지 사고 메모지에 편지까지 써서 주말에 주려고 준비했죠.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있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다시 끊어졌고 잘못 걸려온 전화겠지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주말이 찾아왔고 알바도 갈 겸 친구에게 줄 선물을 가지고 친구 집을 찾아갔죠. 그런데 친구는 3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오히려 저보고 친구 행방을 묻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말을 했고
친구 없이 혼자 알바를 하러 가게 됐죠. 그때까지는 혼자 말도 없이 여행을 갔나 싶어 친구에게 조금 실망을 했었어요. 저는 혼자서 병원 건물로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인적사항을 적는 알바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더니 저를 수술실로 데려가 수술 보조를 하라는 거였죠. 저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사람 피 보는 것도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냥 집으로 갈게요. 그 말을 끝내고 집으로 가려는데 그 순간 갑자기 멍해지면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도 모르겠고 한참 뒤 눈을 떠보니 처음 보는 이상한 방에 누워 있더라고요. 나가려고 주변을 살폈지만 창문도 없고 문 하나 달린 구조라 밖에 누가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다행히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병원 복도를 지나 창문 밖을 봤는데 벌써 해는 져버린 상태였고 꽤 오랜 시간 누워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제 몸에 상해도 없었고 그냥 몸이 안 좋아서 기절한 거고 병원 직원들이 여기로 옮겨놓은 거라 추측했죠. 저는 집으로 가려고 병원 정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아래층인지 어디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니까 사람들의 방으로 유인해서 가스를 틀어 기절시키고 보통은 한 방에 묶어서 감시하는데 저는 성폭행을 해야 돼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제 옷을 살폈더니 속옷이 없었고 시계와 목걸이까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 계단을 내려가는데 야, 거기 안 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겁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분명 잡힐 거라 생각하고 저는 2층에서 창문으로 뛰어내렸죠. 뛰어내리면서 다리가 삐끗했는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지만 잡히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움 때문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 남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도망치면 네 친구 죽는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생각할 틈도 없었고 오로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무사히 빠져나와 근처 파출소로 가서 경찰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은 병원으로 출동한다는 말을 듣고 저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고 전화를 받자마자 정신과 상담을 받은 적이 있냐면서 묻는 겁니다. 경찰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황당해서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다고 그 당시 입은 옷들과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채취하고 병원에 가서 성폭행 당한 기록까지 받아 경찰서에 제출했죠. 하지만 이 사건은 진행이 되는 줄 알았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은 채 사건은 흐지부지 되었고 해당 병원은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영업을 하고 있었죠. 심지어 병원 위치가 외곽 변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변에 떡하니 위치하는 병원입니다. 상호명은 없이 간판에 외과 의원이라고만 돼 있었고 실제 운영을 하는 병원이며 구급차도 존재했어요. 분명 경찰서에서 친구 관련 이야기도 알고 있었고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사건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실종 상태고 제 피해 사실 또한 진행이 되지 않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죠. 지금은 타 지역으로 왔지만 문제의 그 병원은 제가 부산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영업을 한 상태였고 현재도 영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환자들 인적사항만 받고 검사를 하는 것만 봤지 실제 수술하는 것은 본 적이 없고 도대체 그 병원은 무슨 목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경찰서에 연락해서 알아봤지만 계속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말만 들었고 최근에 들었던 내용은 다른 곳으로 사건이 이송되었다는 말을 듣게 됐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도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입니다. 친구의 행방은 여전히 실종 상태고 사실상 사망을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친구 부모님은 현재도 친구를 찾는 중입니다. 저는 그때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제가 다시 그 병원으로 돌아갔더라면 저와 친구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아직도 병원 관련 일은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건은 장기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된다고 들었고 결국 어떠한 조치도 없이 끝나버리게 됐죠. 1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진실이 무엇일지 정말 궁금하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